마카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세롤 대로 단단하기로 미친. 이게 좀 잘못된 게 잘못됐다 잘못된 PPL 아니에요. 정말로 저희 팬분이셔서 저희 것만 사시는 거예요. 내년에 저희가 이제 막산의 블랑이랑 피상이랑 주브레이션 별당까지 3개가 더 추가가 되거든요. 네, 저희가 2부로 넘어왔습니다. 지금 이제 2부 같은 경우는 다들 아시죠? 이제 저희가 셀러 하고 나서 원하시는 질문이나 그거에 대한 저희가 답변을 드리면서 진행하는 이제 컨텐츠입니다. 네, 오늘 뭐가 궁금하신가요? 16이고 17이잖아요. 각각 빈티지별로 해가 강했을 때는 어떤 게 좋고 해가 약해지면 어떤 게 좋고 뭐 품종별로도 해가에 따라서 또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뭐 해가 강했던 애는 뭐 디켄팅이나 잔을 좀 뭐 어떻게 하면 좋다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걸 알고 있으면은 저희가 좀 집에서 와인을 즐길 때 여기에 이런 해면은 우리가 찾아서 좀 더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렇죠, 도움이 되시겠죠. 그러면 이제 순서대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빈티지에 따른 차이 비교 예시를 들려고 땄어요. 마시려고. 네, 따주셔가지고 지금 일단 디컨팅 해놓고 16과 17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르죠. 그러니까 17 이후부터는 전 세계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후 조건 자체가 굉장히 달라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맞추어서 만들어가는 이제 생산자들이 있고 아닌 곳들이 있고 아예 그런 걸로 인해서 도태되는 지금 이제 지역조차 생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르도가 그 중에 하나긴 한데 아까 저희가 일부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얘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것들에 좀 뭐랄까요, 베리에이션이 없게끔 만드는, 편차가 없게끔 만드는 집 중에 하나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를 두고도 지금 얘기를 하자면 이제 16 먼저 얘기를 하면 16은 다들 아시죠? 되게 그레이트 BT였던 거. 예, 되게 저희 매니저님 얼굴처럼 되게 풍성하기도 하고, 네, 저희 서윤님 얼굴처럼 굉장히 조금 구조감도 좋으면서, 네, 모든 것들을 다 갖추고 가는 그런 이제 빈티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떤 말이냐면 포도가 있잖아요. 그 포도가 안에 주스를 제대로 채워가면서 포도가 잘 익은 거예요. 근데 포도가 익었을 때 저 설 익으면은 물만 많아지고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가을에 뭐 추수 기간에 비 오면 다들 물 먹는다 그러죠. 네, 그러면 그렇지, 그 막 이렇게 값 떨어지고 이유가 뭐겠어요? 물이 차면 구조감이 떨어지고 당도가 떨어지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밸런스가 좋으면서도 파워 있게 익을 수 있었던 건 이제 16이라는 거죠. 10, 16 이런 빈티지가 굉장히 그레이트 빈티지라고 불렸던 이유가 이제 그런 요소고요. 그런 것들 말고 해가 강하면서 조금 좋았던 빈티지로 불렸던 게 뭐 바로바로 붙어있는 15나 09 이런 빈티지였어요. 해가 너무 센 이제 03이나 05 같은 경우는 다들 차트 보면 좋은 빈티지라고 적혀있겠지만 안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 밸런스가 무너지게 되고, 결국은 저희가 와인을 마신다는 거는 포도주잖아요. 과일이에요. 그러니까 산도와 당도 밸런스가 무너지면 그냥 무너져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무너지지 않게끔 만들어져 있는 빈티지가 아무래도 베스트겠죠. 모든 빈티지가 베스트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빈티지별로 가격 편차도 없겠지. 그럴 리가 없겠죠. 이제 뭐 기후라는 게. 그래서 17을 얘기를 하면 17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과육 같은 경우나 이렇게 주스를 채우면서도 구조감을 같이 채워주면 좋은데 16에 비해서 해가 조금 뜨거웠다 보니까 주스가 조금 쫄아들었겠죠. 그러니까 그러면 풍미와 구조감이 같이 있으면 좋은데 풍미가 줄어들고 과육 이런 느낌이 좀 줄어들고 얘가 이제 구조감이 생기면 아무래도 더 강하게 느껴지겠죠. 그러니까 이제 지역일 수도 있고 땅의 영향일 수도 있고 빈티지의 영향으로 방금 말씀드렸던 캐릭터가 달라질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크루제 에르미타주에 저희가 썼던 애들 중에서도 뭐 알랑그라요나 꼼비에 같은 경우도 꼼비에는 풍성하게 만드는 편, 알랑그라요 같은 경우는 되게 드라이드하게 만드는 편이에요. 이렇게 만듦으로 인해서 가지고 있는 성격이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는데, 같은 와인일 경우에는 빈티지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런 식으로 편차가 일어나는 이유는 이제 결국 봄, 여름, 가을이 가지고 있는 기후에 따른 변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7이 확실히 강하죠. 그러니까 들라의 성격을 말씀해 드리면 지금 16 같은 경우는 숙성력이 아직까지도 한참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시기가 편해요. 보여주는 모습도 되게 좋고. 네, 좀 이제 뭐 타닝적인 부분도 너무 강하게 느껴지지 않고 산도도 좋고 딱 좋은 빈티지가 가지는 약간 그런 이쁜 느낌의 모습을 잘 표현해줘. 보르도가 약간 나이 먹기 시작했을 때 음. 느낌이 살짝 난다면 17은 아직 한참 멀었어요. 과일의 힘이 너무 세서 풀릴 생각을 안 해요. 물컵에다가 물감을 떨어뜨리면 잘 풀려 있는 물감이 퍼지는 거라 단단한 물감을 터뜨려서 이제 걔가 퍼지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처럼 얘는 오래 걸리는 애, 얘는 보여주는 모습이 좋은 애. 하지만 얘는 숙성력도 같이 있으면서도 보여주는 모습이 좋은 애, 얘는 숙성력이 좋지만 보여주는 모습이 지금 당장은 아쉬운 애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나중에 나이가 들었을 때는 17이 가지고 있는 포텐셜이 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나이가 들었을 때 보여줄 수 있는 느낌이 또 매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무조건 16이 좋은 거 아니야? 라고 하겠지만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17, 18, 뭐 18이 되게 뜨거워서 안 좋은 해
건 맞긴 한데 근데 그 와중에도 괜찮은 생산자들은 알아서 잘 만든다. 각 보시면 빈티지마다 또 캐릭터 차이가 있고 그 캐릭터 가지고 있는 매력이 또 있으니까요. 근데 그 매력을 만들 수 있는 거는 이제 생산자가 음. 급이 있어야 가능한 거죠. 생산자 급이 없으면 빈티지 만날 때마다 두드려 맞는 거지. 막 뜯어 먹는 거예요. 그냥 뭐 답이 없죠. 그런 애들은 근데 처음부터 마시지 않으면 됩니다. 좋은 애들만 알고 있고 좋은 애들을 고르고 빈티지 기복이 없는 애들을 잘 골라서 드시면 되는데 또 탑급 중에서 빈티지 타는 애들도 있으니까 그런 거는 공부하세요. 네, 그 다음 질문이 뭘까요? 만약에 해가 좋은 해가 있다, 뭐 나쁜 해가 있다면 우리가 뭐 항상 좋은 것만 살 수는 없잖아요. 그죠? 이제 집에서 즐길 때 좋은 해는 좀 어떻게 핸들링을 하면 좋다, 해가 뭐 안 좋은 해는 어떻게 핸들링하면 좋다, 그런 요령을 좀 알려주시면은. 일단은 앞에 성격을 맞춰서 먼저 얘기를 드리면 여러분의 즐거운 와인 생활을 리우디와 비노이스타가 책임지겠습니다. 카카오톡 채널에서 리우디를 검색하세요. 앞에 성격을 맞춰서 먼저 얘기를 드리면 좀 드라이하게 만들어진 애들은 온도를 조금 높여야 되고 좀 풍성하게 만들어진 애들은 좀 이게 뭐랄까 온도를 살짝 낮춰도 좋아요. 근데 그게 방금 말씀하셨던 이제 빈티지의 영향으로 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건 성격인데 같은 와인이라고 할지라도 그 빈티지에 따라서 이쪽으로 성격이 기울 수도 있고 이쪽으로 성격이 기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강했던 빈티지인지 아닌지를 먼저 아셔야 되고 강했던 빈티지라고 한다면 당연히 디켄팅 시간도 길어져야 될 거고 그거에 따른 잔이나 이런 것들도 걔가 가지고 있는 과일의 힘이 세면 셀수록 잔도 아무래도 좀 더 커져야 될 거고 그러니까 온도 같은 경우도 좀 예민하게 반응을 해야죠. 그러니까 오프빈 같은 경우가 오히려 사실 집에서 드시기에는 편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컨트롤할 게 별로 없거든. 좋은 와인일수록 컨트롤하기가 어렵긴 해요. 왜냐면 좋은 와인이라는 거는 밸런스적으로 이미 훌륭한 와인인데 거기서 힘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힘이 얼마나 있는지 얘가 지금 어떤 이제 온도를 맞춰야만 지금 당장의 베스트 모습을 보여줄지 이런 것들을 가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어려운 편인데 보여주는 모습이 대체로 빠른 이제 오프빈 같은 경우는 바로 딱 따서 뭐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더라도 보여주는 모습이 좋다면 그렇게 이제 드시는 게 좋을 수도 있긴 한데 그냥 와인 잘하는 애한테 물어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게 제일 빠르죠. 근데 이게 참 장 같은 경우 진짜 어려운 게 뭐냐면 좋은 빈티지냐 나쁜 빈티지냐도 있겠지만 품종에 따라 또 다르니까. 저희가 이제 크루즈 에르베 따져 썼던 애 중에 하나가 되게 풍성한 느낌을 내는 애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신세계 피노잔을 썼었어요. 신세계 피노잔이 이게 튤립 모양이잖아요. 그러니까 가두기도 가두고 직선적이기도 해요. 시라가 되게 풍성하니까 풍성한 느낌은 다 살리되 직선적으로 올라올 수 있게끔 일부러 그런 잔을 썼던 건데 근데 얘가 18이 되니까 너무 뚱뚱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가두면은 너무 부담스러워지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잘도 보르도로 바꿨어요. 잘도 보르도가 아시죠? 약간 좀 이렇게 넓어져가지고 조금 더 직관적으로 향을 맡을 수 있고 다른 일반 보르도보다 조금 더 넓어요. 그래서 너무 가둬지지 않게끔 퍼뜨리면서 직관적으로 맡을 수 있는 잔으로 바꾼 거죠. 이런 것들에 대한 캐릭터가 정확하게 이해가 되시면 이제 온도나 잔을 맞출 수가 있는데 근데 온도 잔 맞추는 게 사실 쉽진 않습니다. 이게 저희 매니저님도 저희가 리우디가 3년 됐죠. 네, 오시자마자 내가 1년 안에 니한테 그거 다 뽑아 먹는다 이러더니 지금은 그런 말 꺼내지도 않습니다. 금방 됐죠 그때 제가. 이게 경험치가 좀 많아야 돼요. 저희가 오마카세나 모임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제가 있잖아요. 저희가 이제 뭐 같은 빈티지 라인업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뭔가 계속 엮는 이유가 엮어야 비교가 되고 비교가 돼야 강한 것과 강하지 않은 거를 저희가 만약에 매칭을 시켰다고 할게요. 그러면 공부를 하다가 A가 그렇고 B가 그렇다는 거는 알겠고 그럼 이게 이제 마셔봤으니까 빈티지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도 제가 언급을 드리면 그거에 대해서 얻어갈 수도 있고 테이스팅 하실 때는 오늘 저희가 1617 마시는 것처럼 이렇게 비교군이 있는 게 제일 베스트입니다. 한 병씩 마셔서는 어려워요. 안녕. 귀여운데 나오면 좋을 텐데 안 올라오네요 위로는. 어쨌든 와 색깔이 근데 진짜 예쁘네요. 얼굴 좀 들어야 이쁘게 나오지. 부끄러워? 오오오. 아유. 오. 집에서 드시기에 제일 좋은 거는 결국은 오프빈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겠네요. 아무튼 뭐 이렇게 빈티지 차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따라서 경험을 해보시면 다들 도움이 되실 거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까 빈티지 얘기하셨는데 빈티지는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어렵고요. 그러니까 성격으로 말씀을 드리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좀 풍성하게 과실 위주로 빠진 애들이 조금 이제 온도를 낮춰도 좋고 좀 드라이드하게 너무 힘있게 익은 애들은 온도를 낮추면 불리하다 정도만 아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더 과실 위주로 풍성하게 뽑힌 애들은 잔을 조금 넓혀도 상관없고 조금 더 드라이드하게 만들어지고 조금 더 힘있게 만들어지는 애들은 복합미가 어차피 떨어지니까 잔을 조금 좁혀도 상관이 없다. 이게 베스트일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답변 드릴 수 있는 건.
결국에 복합미라든가 드라이드한 거라든가 그게 어느 정도의 테이스팅이 돼야지 알 수 있는. 그죠. 이제 향을 맡고 얘가 어떤 성격인지 판단이 돼야 되죠. 예, 오늘 저희는 그러면 이제 이 두 병을 테이스팅하면서 궁금하셨던 점을 같이 테이스팅하면서 설명도 듣고 예, 같이 경험을 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영상으로 나오진 않겠지만 와인은 전문가랑 같이 배우면서 하시는 게 최고 같습니다. 아 그게 최고죠. 네, 그 와인 주변에 뭐 잘 아시는 분들 있고 하면 네, 물어보시면서 드세요. 그러니까 와인은 혼자 경험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길이 잘못 빠지면 큰일 나요. 그 와인 평점 되게 높잖아요. 아, 매움이요? 내용이 매움이랑 그 뿌띠뿌띠랑 또 하나 뭐지? 프릭쇼. 걔네 점수 높잖아요. 그 왜 높을까요? 그 점수가 또 어디 점수일까요? 일반인들끼리 준 점수예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게 뭐 당연히 좋을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초보자들이 마셨을 때 즐거우면 즐거운 와인이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때 그 당시에 그 와인이 즐거우면 그거 즐기시면 돼요. 하지만 궁금은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10,000원짜리를 마시다가 20,000원짜리 궁금해, 30,000원짜리 궁금해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당장 2, 3만원짜리 올라갔는데 내 입맛에 안 맞아. 그럼 물어보라고요. 주변 사람한테. 더 많이 와인을 많이 마신 사람이나 잘 즐기는 사람한테 물어보시는 게 맞습니다. 당장 내가 지금 10,000원짜리가 좋은데 2, 3만원 꼭 마시라는 게 아니라 10,000원짜리 마시고 가끔 50,000원짜리 만났는데 이거가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일까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와인이 문제가 아니라. 나는 10,000원으로도 충분해. 이게 아니라 50,000원짜리가 뭔지 모르겠던데 왜 무슨 차이일까? 뭐 어떻게 먹어야 될까? 라는 의심을 해보시는 게 합리적입니다. 네, 오늘 이제 16, 17 저희가 비교 테이스팅을 해보면서 공부를 해볼게요. 귀엽네요. 네, 그렇게 공부를 하면서 저희는 오늘 하루를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주에서 이제 저희를 또 초청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네, 한 걸음에 달려왔는데 사실 지금 앞에 서 계신 분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되게 난감한 상황이긴 한데 네, 오늘 어떠신가요? 아, 일단 정말 PPL 아니고요. 아, 진짜 네. 제 돈 주고 다 산 거 맞고요. 진짜 너무 리뷰디오에만 있어가지고 보시는 분들이 오해하실까봐. 근데 어딜 가도 저희 와인이 되게 많아서 맞아. 근데 100%는 드물죠. 처음이지. 오늘은 네 처음이죠. 오늘 100% 저희 와인 네 이거 PPL은 절대 아니다. 네 아니다. 아닙니다, 네, 예. 그걸 강조하면서 네, 오늘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